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한 번에 무너져. 근데요? 얘들아 가보자. 14번이야. 근데 14번 같은 경우는 집합 문제인데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까? 핵심 단어가 한경 묻자면 세 글자. 서로 도죠? 자, 얘들아 14번 문제는 집합 두 개 던져놓고 서로수가 되게 해봐. 로소로소 서로수야. 자, 집합의 세계에서는 서로수의 뜻이 뭐죠? 집합의 세계. 그 안에서는 뭔가 되는 게 있어요. 서로수라는 느낌. 하나이 뭐야? 나쁜 말. 서로수가 나쁜 말. 바로 뭐예요? 멋있게 말하면 7글자로 끝나요.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을 계산했더니 공집합이 될 때요. 이런 느낌이죠? 원소나열, 벤다이어그램. 이게 서로 수인 거죠. 서로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비어있다. 괜찮습니까? 그럼 해볼게요. 자, 얘들아 14번 같은 경우는 서로소인데 지금은 나열할 수가 있나요? A는 X 모음, X의 모음인데 제곱해서 1 뺐더니 0이 된 수 다 모아봐. 다 모아봐. 자, B는 X를 모으면 돼. X의 모음, 빠. 2차 부등식을 되게 하는 수. 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소가 된다라는 궤도로 하는 정수 K의 가장 큰 적당한 수 K의 가장 최대 큰 수 해보자. 얘들아 일단은 A는 직접 나열할 수 있니? A는 직접 나열할 수 있니? A는 직접 나열할 수 있니? 성현아? 네. 뭔데? 1이랑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두 개짜리죠? 왜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인 건 제곱해서 1인 건 풀마이너죠? 그럼 이게 A의 정체야, 집합. 자, 근데 B는 나열할 수 있을까? 어떤 수에 제곱에다가 부배에다가 P 올려서 0보다 큰 수. 해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왜냐면 부등호에는 여러 개라는 거 어디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수업 돼. 그치? 보이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희망해? 지금 A랑 B에 서로수가 된다? 겹치는 원소가 없다야. 보이니? 그럼 A는 지금 1과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에는 뭐 해야 될까? B의 상상해서 원으로 그리면 없애야 되겠지. 이게 서로수가 된데 같은 말이야. 그려봤더니 서로 겹치는 게 없다.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이해돼? 생각해보자. 그럼 얘들아 이 B집합에 1과 마이너스 1이 절대로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지. 서로수가 된다? 들어있지 않다. 괜찮니? 여기까지 해도 돼? 자, 그러면 여기에 x가 1이 되면 안 된다?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치? 정말? 자, 그러면 1이라는 수를 마치 해처럼 대입해보자. 왜냐면 해가 맞다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니까. 정답이니까. 해보자. 그럼 x자리에 부분적으로 1 넣어볼래? 자, 안 돼야 돼요. 이거 말을 잘 이해해봐. 대입했더니 말이 되면 안 돼. 왜냐면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럼 1을 넣은 결과가 부등호 방향을 어겨야 되겠지. 여기까지 내 발상 이해돼? 그 뜻은 뭐겠어? 부정! 부정 좋은 편이다. 바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커야 됩니다. 이 문자가 0보다 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대입했더니 여기 되면 안 된다니까. 1이 넣어서는 안 된다고. 1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럼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부등호를 어겨야 되겠지. 즉, 작거나 나왔다. 이 말 이해돼? 억지로라도 외우세요. 어차피 하면 안 되신 분들은. 그럼 K의 상태가 어떻게 돼? 그냥 K 남기고 이해하면 돼. 어떤 수 이하. 예, 오케이? 이해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도 패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 넣어보자. 1 빼기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1 플러스 2
더하기 K가 이것도 어겨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해돼? 그럼 K의 상태가 뭐가 나와? K의 부등호 상태. 마이너스. 마삼 이하가 나오지, 그치? 다 왔어. 다 왔어. 저쪽 K랑 이쪽 K가 나왔어. K. 연립해보자. 부등식의 연립. 되고 된다의 뜻. 연립한다. 그치? 그럼 그려보자. 수직선을 그려. 1차원이야, 1차원. K가 1 이하를 희망해. 숫자 1을 찍고 작거나 같은 모든 수. 여기가 1 이하야. 그리고 마삼보다 작아져라. K야, 너 마삼보다 작아져줄래? 마삼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보다 작거나 같아져라. 너 공간인 거지. 그러면 저쪽 K랑 이쪽 K가 겹치는 곳이 어디야? 여기잖아. 연립부등식이야? 이거 아니야? 부등호 두 개짜리야. 연립한다, 그치? 그래서 겹치는 수들이 여기 있어. 그래서 뭐가 돼? 따라서 K는 둘 중에 하나. 얘보다 더 작으면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뭐가 해? 그 점수 K의 최대를 구해. 그럼 그나마 크려면 마살이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다 되지만 그나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니까 마살일 대로 답을 내는 거지. 좋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부등호의 해는 대입해서 말이 안 되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도 얘들아, 이거 나중에 대칭이동 평이동 마스터 하신 분들은 요 정도면 엄청 쉽게 내신 거거든요. 준킬러라고 할까? 준심화? 중간심화. 자, 문장이 뒤에서 안 읽으신 분 있던데. 포기하신 분들. 자, 15번의 큰 특징은 대칭이동. 수의 가장 길 때랑 작을 때.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대칭 이동과 최대 최소. 자, 이거는 그냥 스킬이라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 대칭 이동과 최대 최소입니다. 가장 길 때를 구하거나 한글로 읽을게. 짧을 때를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특징은 길 때랑 짧을 때.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얘들아. 얘들아, x축과 y축에 평면이 있어.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지? 그림처럼 원이 지켜 있어. 그치? 얘들아, 원이 지금 이건 잘 그려야 되거든요. 요런 느낌이죠. 자, 원이 그려져 있어. 그치? 근데 얘를 다행이라고 할까? 이 원의 식의 생김새 애플 3 애제곱 와마 1 애제곱 3이 된다. 그치? 근데 문제 읽어볼게. 자, 이런 원이 있다. 근데 이 원 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두 점이 있대. 두 점. PQ. 내가 P가 여기 있어. P. 무한기로. 어딘가 P가 있어. Q도 자유롭게 원 위에 점. Q 여기 있어. 어딘가 있는 거예요. PQ. 자유롭게 움직이는 두 점. PQ. 근데 문제 읽어볼게. 그 PQ가 있다. P를 X축의 대칭기동 한 점을 P'. 다시 한번. P가 있는 곳을 X축 대칭한 점을 P 작은 따옴표 프라임이라고 하재. P'. 그 다음은 점 Q를 Y는 X 대칭한 점을 새로운 문자 Q'이라고 하재. Q'.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뭐야? 그래놓고 계산해봐. P'과 Q'의 선분의 최대. 자, 이 문자를 연결해야 돼. P'과 Q'. 자, 한번 옮겨볼게. 이거 알고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PQ가 살고 있던 동네야. 근데 P'은 뭐야? 거슬러 올라가봐. P라는 점을 X축 대칭한 점이. 듣고 있니? 얘들아, 지금 한번 진짜로 뒤집게 해보자. X축은 여기 있다. 이 원 전체를 X축 대칭해보자. 어차피 얘들아, P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P. 대칭이동에도 P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원 전체를 대칭하자. 근데 봐봐. 지금 이거 원의 중심을 읽으면, 얘들아, 원의 중심 읽어보자. 마삼 콤마 1인 건 보여? 듣고 있지? 그걸 X축 대칭한 점을 P'이래. 그럼 X축 대칭하면은 원의 중심 어디로 바뀌어? 한 이쯤 바뀌겠죠.
어딘가 있겠죠, 이쪽.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상 콤마 y로 옮겨져 있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원을 그려. 컴파스 가져와서 원을 그려. 반지름 몇 자리? 루트 3짜리. 한 1.7 정도 되는 수. 해보자. 대충 그릴 거야. 대충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원래 원을 x축에 뒤집어서 그리면 이렇게 또 원이 그려지겠지. 그래서니 그럼 여기 상에서 움직이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P 프라임이 되는 거야. 왜냐면 x축 대칭만 어떤 점을 P 프라임이라고 하지. 약속했어. 여기 원상에서 움직이고 있겠지? 아니 여기서 움직이면 뒤집어서 옮기면 여기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거울 보듯이 생각해봐. 거울 보듯이. 오케이?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저 Q가 있는 동네를 Y, X 대칭한 점이래. 근데 얘들아 우리 Y, X 대칭의 공식 알아? Y, X 대칭 공식 뭐예요? X, Y 자리 바꾼다. 반대 자리 바꾼다. 얘들아 마상 콤마 1을 자리 바꿔서 뒤집으면 좌표는 일단 1, 마상쯤에 어딘가 있겠지. 왜냐면 x, y 자리 바꾸면 y, x 선대칭이 이렇게 주시고. 오케이? 따라서 여기 상 움직이고 반지름 몇 자리에? 여전히 루트 3. 그 원이 돌고 있을 거라고 대충 그려야 돼. 대충. 그럼 여기가 Q 프라임이 살고 있는 점들인 거예요. 무한개의 점, 무한개의 점, 무한개의 점들이 x축 대칭한 점을 P 프라임, y 선 대칭한 거를 Q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Q가 되고 있는 동네야. Q 프라임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지? 그럴 때 뭐에 최대치고요? 옮겨진 점들의 길이 점을 연결했을 때 길이의 최대치. 자, 이제는 게임인 겁니다. 여기에 P 프라임이 살고 있어. 이쪽 동네에 Q 프라임이 살고 있다. 가장 짧게 연결될 때랑 길 때 연결될 때가 언제일까? 이건 이제 앞에 있는데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가장 길 때랑 짧을 때. 뭐였죠? 기본 단위가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단위. 원이 있어요. 수많은 점들 중에 연결했더니 가장 짧을 때랑 클 때가 언제예요?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을 때, 잠깐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그려봤을 때 눈에 보입니다. 어디가 짧을까요? 여기죠. 다시, 원 전체에서 가장 짧을 때라는 건 중심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을 때 가까운 지점 두 마리. 얘가 가장 짧을 때. 자석 땡기듯이. 가장 멀 때 언제예요? 아니 가장 길 때. 여기가 가장 멀 때라는 건 이쪽이랑 이쪽이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 그만한 거야. 여기서 가장 짧게 그릴 방법 뭐겠어? 좌표 읽어볼게. 여기 1,마삼이니까 중심점 아까 이거 뒤집었어. 자, 그러면 중심점과 중심점을 자로 연결했을 때 요 짧은 정도가 최소값이고요. 여기가 가장 최대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인 건 알겠고 계산은 어떻게 하지? 계산하는 방법. 이때인데 그때 계산 방법. 바로 중심과 중심의 사이 거리 공식에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빼면은 여기가 나오겠죠. 이 전체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다음에 반지름 빼면은 짧아지는 이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책에 써있을 거야. D 빼기 R 빼기 R 프라임이나 이런 책에 써있어요. 그 원위의 최대값. 해보자. 따라서 지금 뭐를 구할 필요가 생겼어? 중심의 좌표요. 원의 중심점의 사이 거리 공식 써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D는 몇이야? D.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 루트 차이의 제곱이지. 이건 공식이잖아. 점과 점 사이의 공식. 몇이야 그러면? 차이의 제곱과 차이의 제곱을 더해봐. 좌표끼리. 중심점과 중심점. 나오니? 한 2루트 5쯤 나와? 그치? 자, 근데 이건 D야, D.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D. 자, 그러면 최소값은 몇일까? 이걸 구한 수에 뭐 해야 되겠나?
반지름을 2번 빼야겠지. 반지름 2번 빼면 되겠지. 오케이. 이쪽도 루트상이고 이쪽도 루트상이니까 길이 반지름 계산이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이라고? 2 루트 5 빼기 2 루트 3 정도가 최소 길이에요. 최대 길이 뭘까? 이것도 플러스를 넣으면 되겠죠. 이제 요건 여기서 반지름 더해야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값은 몇이라고? 다음 숫자, 부호 같은 숫자. 오케이? 근데 걔랑 걔를 mm이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했을 때 곱한 값을 물어보지 않았나 문제에서? 그치, 곱한 걸 물어봤지 문제에서. 그래서 곱하니까 이뻐져요. 신기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자, m 곱하기 m 해보자. 라지 m 스몰 m을 곱해봐. 그러면 2 루트 5 플러스 2 루트 3 곱하기 2 루트 5 빼기 2 루트 3. 답이 이뻐지죠? 바로 합차 공식이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풀만 연결이니까. 그래서 이거 뭐가 돼? 각각의 제곱의 뺄셈. 각각의 제곱의 뺄셈.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20이고요. 2 루트 3의 제곱은 12니까 정답은 8로 간단하게 나와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꼭 대칭동의 스킬들이 좀 있는데 그 발상들은 물론 기본 다리를 적고 부호가 꼼짝 근데 언제 가장 짧을까 길까라는 걸 문제에서 많이 내는데 원일 때는 중심끼리 연결하다가 핵심이에요. 원은 중심이 이쁘니까요.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서 원의 중심은 이쁘잖아. 그래서 점과 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냥 발상이에요. 짧을 때는 길때는 중심 연결.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16번은 집합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것을 권유드리지만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해봅시다. 맨 마지막에 그 22번 할만한 얘기. 이거 저랑 민금쌤이 냈거든요. 쯤되면 애들 잘 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개념이 완성이 안 된 건데. 자, 16번의 큰 주제는 집합의 두 글자 연산이에요. 합집합 기호, 교집합 기호, 여집합 기호 있는데요. 근데 여집합 같은 경우 어차피 너희 시험에 안 나온다는 그 소리는 어차피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너희도 집합 끝까지 나온대? 몇까지 나올 것 같아? 그래 매화는 집합 끝까지. 소래는 집합 앞부분. 연산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근데 일단 미리 알아두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언젠가 쓰게 돼. 시험 보면 아니라고 뭐안 하잖아. 근데 집합 나와서 좀 쉬워진다는데. 아까 뭐 삼지차 이런 건 잘 나오겠지 지금. 근데 그런 거 나오네요. 당연히 나오네. 14번도 나와요. 잠깐만요. 요것도 이거는 근데 서로서라는 것 자체가 교집합을 배워야 쓸 수 있는 용어라서 안 나오겠네요. 서로서라는 그 연산 그러니까 엄밀하게 지키면 순서를 지키면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소래구에 말하는 대로라면 신천은 집합 끝까지 나오는데 집합이 아예 안 나온다. 신천만 개땡큐. 근데 안 나오는데 더 불리하긴 해요. 16번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문제 보니까 얘들아 50 이하의 자연수 5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을 자연수에서 문장을 끈게 읽어보니까 어떤 문자 K의 배수를 모은 집합 K의 배수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글이 뭐죠? 라지 A K라고 적자 AK 남자라면 좋아하는 그 총이죠. 그쵸? 맞나요? 이거 웃으세요. AK 아시죠? 알지? 정말 네. 남자라면 좋아하는 서든어택에서 알아요? 서든어택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AK-47 네임드 총인데 실제로 북한에 쓰는 총이에요. 북한에서 AK로 많이 써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군대하지 말아요. 그 군대에서 맨날 북한은 AK 총 쓰고 저희는 M16이나 이제 K2를 쓰는데요. 군대 간다고 했더니 약간 안 했어. 군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그 켈리의 무지수가 AK라고 하자. 자, 문제에서 다음을 읽으시죠. 첫 번째. 자, 기억. A4는 A2에 포함되어진다. 이 말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규칙성 찾기라서 얘들아 처음 보는 집합은 일일이 뜯어 고쳐봐야 돼. 막 얘를 조립해봐야 돼. 얘들아 해보자. 얘들아 A4의 뜻이 뭐야? A4 이 좌변의 뜻 K자리에 4를 넣어주세요라고. 문자 자리에 4를 대입해주세요라고. 그럼 읽어봐. 4의 배수집합. 인사야 했네. 4의 배수집합이네. 그럼 얘들아 A4를 한번 나열해볼래? A4는 어떻게 돼? 여전히 집합이니까 열고 닫아. 집합은 괄호가 있어야 돼. 이 괄호 안에 원소를 집어넣으면 돼. 뭐가 되는 거? 4의 배수집합이니까 52 하면서 4의 배수를 손가락으로 다 나열해서 보여요. 8, 12, 16 할 수 있잖아 얘들아. 4 땡에 24, 4 7에 28, 4 8에 32, 4 9 36 할 수 있겠지? 44, 48 오케이? 이게 A4야? 집합인 거다? 자 얘들아 다음 줄 K 자리에 2를 넣어서 오른쪽 변을 계산해보자. A2 2를 넣으면 돼. K 자리가 지금은 2거다. K가 2를 넣어봐. 그럼 2의 배수의 집합. 자 얘를 보세요. 우리 쪽 괄호 열고 그냥 2의 배수가 많이 되는 수를 2, 4, 6 9보다는 외자 할 수 있잖아 얘들아. 46, 48 점점점에 생략한 거야 생략? 50까지는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좌변 우변 기호를 읽어보세요. 포함되어지고 있나요? 그림상? 빨리 뒤에서 기억나 뒤에서 왜냐면 좌변이 우변에 다 들어가잖아요. 4, 8, 12 원소들이 다 포함되고 있잖아요. 얘가 더 큰 개념이죠. 얘가 더 많아요. 기억은 났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차례. 얘들아 니은은 너희가 해보세요. 얘들아 A2 모음 합집합이야. A3 그리고 교한다 교집합 A5. 자 얘는 A30이랑 같은 말이 될까? 이거는 등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말일까? 같은 거. 그래. 끄덕였네. 왜 같은 말이야? 공배수 나올 것 같아서 공배수랑 되게 고급스러운데 좋아요. 최소 공배수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최소 공배수. 자, 얘들아 첫 번째. 자, 우리 합집합과 교집합은 좀 바뀌어 있으면 분배 법칙은 된다라고 배웠어. 자, 집합의 계산법 분배 법칙이야. 자, 그럼 분배 법칙 해본다. 각각에 집어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분배 법칙 쓰면은 자 문짝끼리 이겨 붙여봐. A2 교집합 A5. 다시 한번. 분배하고 있고 분배하고 있어요. 교집합을 가지면서 그게 3잖아. 3. 에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호로 합집합 연결하면은 이걸 사람들은 분배 법칙을 썼다라고 불러요. 사용했다. 괜찮습니까? 분배한 거야. 주고 준 거죠. 교집합을. 그쵸?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해석을 해보자. 자, 이거의 뜻이 뭐지? A2라는 집합과 A5라는 집합의 공통인 원소들의 모임 교집합. 교집합. 그러면 나열해보자. A2는 2의 배수겠지. 듣고 있어? 나열 안 할 거야. A5는 5의 배수들의 모임이지. 그러면 그 원소면서 저 원소인 걸 새롭게 모으면 교집합을 해보면 뭐가 될 것 같아? A2 교집합 A5. A10, 10의 배수겠지. 왜냐면 이게 어차피 해석을 해보면은 A10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수들의 모임. 교집합, 공집합. 겹치는 원소들의 모임이야. 10의 배수겠지. 이게 돼? 얘는 뭘 것 같아? A3과 A5의 교 만나는 교집합은 뭐야? 15겠지. A15. 왜냐면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들을 다 모으면 겹치는 것만 모으면 15, 30, 45를 해야 되니까. 그치? 어디서 안 다녔는데? 아니면 너희가 직접 저 빈 공간에 한번 나열해보세요. 교집합 나와요. 교집합은 공배수가 나와요. 그리고 합집합 하면 돼. 그치? 그럼 얘들아 A10은 그래봤자 나열하면 10, 20, 30, 40, 50 정도고 A15은 15, 30, 45 집합이니까 얘를 합집합하면은 다 모아야 되니까 A30이랑 겹칠 리가 없죠.
같은 말이 아니죠. 왜냐면 A30은 30의 배수니까 그냥 50 이하면 30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합집합 연결이기 때문에 모두 모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좌변과 변이 서로 관련이 없네요. 관련이 없단 말이 됐어. 설아 너희 체력 가밖에 안 돼. 네? 지우기 값을 왜 버리고 있는 거야? 아, 집중을 해서. 오케이? 이거는 해보니까 말이 안 돼요. 네. 자, 디귿인데, 그러니까 디귿은 인을 풀기 위해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집합의 연산파트가 안 나오는 분들은 다행이고,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질문이 뭐냐면 긴 식이 40이 될까요? 다시 한번. 자, n 괄호 열고 A3 차집합 A5 합집합 연결 A3 합집합 A5의 전체 여집합. 이 말이 잘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이야. 자, n이라는 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지금 말이지. 원소의 개수. 자, 그런데 괄호 안쪽을 정리해 볼게. 혹시 얘들아 지금 이 괄호 안쪽에 긴 식을 바라봤을 때 잘 보면 공통인 게 여러 개 있죠. 공통. A3 공통 기호고요. A5 공통 기호예요. 뭔가 붙이거나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이거야. 자, 앞에서 집합, 차집합, 집합. 하지만 집합의 차집합은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앞에 거는 가만히 두고 뒤에 거를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여집합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어. 하지만 차집합은 구부린 다음에 교집합으로 구부려. 그리고 뒤에 거 여집합.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차집합의 관계라고 부르는데 그걸 한번 써볼게요.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구부리세요. 자, A3 교집합 A5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쓸게. 합집합 쓰고 얘들아 지금 요거 뒤에 덩어리 보여? 난 지금 여기 카메라 찍고 있다. 여기. 근데 얘들아 이것도 어디서 본 패턴이 있어. 그나마 관련 있는 공식이라고 할까? 집합의 세계에서 요 여집합 전체 기호. 수학자 이름도 있는데 그때 송현이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던 그 이상한 다시 한번 자 집합 기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 별 합집합 달의 전체 아니다. 아닌 곳, 비어있는 곳이 여집합인데 얘는 수학자 드 모르간 법칙. 드 모르간이라고 해서 드 모르간 각각의 여집합이 되고 가운데 기호 거꾸로.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에요. 여집합.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있어. 책에 써 있어. 해보자. 드 모르간 법칙을 써볼게. 모르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각각의 여집합으로 내려간 다음에 가운데 구부려. 그 구 바꾼다는 느낌인데 그러면 A3 교집합으로 바뀌고의 각각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집합. 남을 이어.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바꾼 거 이해돼? 얘는 차집합을 바꾸는 공식을 쓴 거고요.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뭔가 또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럼 또 보이는 거 있어요? 바꾸고 보니까 분배 법칙을 쓰고 싶어. 교집합 A5의 여집합, 교집합 A5의 여집합이 공통 기호죠. 이렇게 뒤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거는 살짝 다르잖아. 여집합 때문에 다른 경우인데 여기 뒷부분은 전부 다 교집합의 A5의 여집합이니까 공통이죠. 이해돼요? 그럼 분배 법칙은 어떻게 돼? 분배 법칙 인수분해라고 부를게. 인수분해 쓰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 꼴. 뭘 흐름과 쓰려고 있어. 아니 절대입니다. NA 플러스 NB는 공통거 앞에다 넣고 공통이 아닌 걸 뒤에다가 괄호 안쪽에 적는다. 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쓰고 있는 거라고. 교집합의 어떤 집합이 여집합. 그러면 얘는 공통인 걸 바깥으로 적은 다음에 괄호 안쪽에 넣으면 되지. 분배 법칙을 거꾸로 인수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A4. 뭐고 아닌 거 넣어주면 돼. A3 여집합에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은 이거 맞아. 너 말한 거 맞아. 옆 손에 잘했어. 네. 그치?
분배법칙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발생된다. 이게 진짜 이게 반전이 있어야 돼. 자, 얘들아, 괄호 안쪽에 넣은 이 기호의 뜻이 뭐지? A3가 아닌 걸 합쳐라. 전체죠, 유니버스. 이 U죠, U. 어떤 집합의 세계에서는 U라는 게 뭐냐면 될 수 있는 모든 수,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 아, 괜찮아요, 얘들아. 어떤 그림이 있어. A가 여기 있어. A 여집합은 여기잖아. 그러면 어떤 집합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니다를 모두 모으면 전체가 된다라는 건 유명한 사실이잖아. A가 되는 부분, A가 아닌 부분에 모두 모으면 합집합하면은 전체가 되잖아. 유니버스 전체.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전체가 되는 거지. 봤어요? 그럼 전체 집합으로 바꾸고 나서의 교집합 연결 A5의 연집합. 근데 이것도 한 번 더 느끼고. 이거의 뜻이 뭐야? 전체 집합과 겹쳐라 A5의 아닌 거. 그러면 같은 말이 뭐죠? 바로 A5의 연집합이죠. 전체 집합은 극단적이야. 전부 다 되는 건데 그거랑 겹치기 어떤 집합이면 어떤 집합으로 나와야지.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아니 골 때려 죽겠네 진짜. 너희들 수준 보면은 답답해 죽겠네. 몇 명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봐요. 별이다? 별이 아니다. 네, 합집합은 유니버스가 되는 거죠, 전체. 왜냐면 어떤 집합을 계속 그리면은 된다랑 안 된다를 모두 모으면 전체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집합 덩어리랑 교집합, 유니버스. 이거의 뜻은 뭐겠어? 전체 집합, 교집합, 별이에요. 그럼 별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벤달력을 그려줄게. 전체가 되는 곳을 색칠하면 여기가 전체야. A는 어디 있어? 아니 별은 어디냐면 별은 어떤 집합인가? 이 전체의 부분. 여기가 별이야. 그러면 그 전체랑 별의 교집합. 겹치는 곳의 원소들. 그러면 전체랑 별이 겹치는 곳은 별 자체가 겹치는 거죠. 다 들어있으니. 아니 다 들어있잖아 별이 여기 안에 전체 안에. 겹치면 당연히 겹비가 나와야지. 추상적일수록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되는 거죠. 전체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집합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다 왔다. 그러면 중간에 뭐 교환복지, 뭐 블라블라, 분배복지 다 써서 결국 이 괄호 안쪽을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 그냥 A5 연습법으로 대신할 수 있어. 따라서 개수를 세라. 넘버 괄호 안쪽을 정리하면 A5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그치? 결론만 쓸게. A5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건 좀 뭐 하면 될까? 비슷한 집합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문제에서 전체에서 A5 N A5 빼면 되겠죠. 아니다의 개수면 전체 모든 원소를 센 다음에 그 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니까 원소의 개수 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N U가 몇이에요?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50까지 모든 자연수 50이라는 개수에서 뺀다. A5의 원소 개수. A5는 얘들아 계산해보면은 5의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이니까 10개 있지. 아니 얘 나열해 보세요. A5를 그래서 10개 정도를 빼주시면 정답은 40이라서 5번이 맞다. 디귿이 맞다. 마지막에 A5도 계산해야 돼. 왜냐면 A5는 5의 배수의 모임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된다고. 상금 애들이 이거 잘해요. 연습하면 잘해요. 오호. 일반 시간이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의 집합의 연산이라는 파트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부터 구별을 하셔야 돼요. 되는 거랑 되지 않는 거. 집합의 연산 중에 전체가 나오면 그거 있어? 네. 이때 왜 나랑 대화가 안 돼? 제가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집합 라지 A가 있어. 집합 덩어리야. 자, 생각해보자.
복습 좀 해, 집합파트. 이거의 뜻이 뭐지? A 그 집합 공집합? 공집합 등장해. 뭐가 돼요? 어? 의미 없어요. 공집합이다. 말 되네요. 왜냐면 어떤 집합과 비어있는 걸 동시에 세면 없잖아. 네. 공집합. A 합치기. 합치는 거야. 합집합. 공집합. 뭐가 돼요? 이때 A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A라는 원소들에다가 비어있는 집합을 합치면 넣을 게 없으니까 일단 다 들어가겠지. 다 들어간다. 집합은 모으는 거니까. 그치? A가 된다고. 교집합은 공통의 원소 쓰는 거니까 공집합과 겹치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의 예시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마지막 17번까지만 하고 마칠게. 1, 2분 남았는데요. 최대한 해볼게요. 가보자. 17번. 얘들아, 요거는 또 이것도 집합의 연산 파트. 아, 이것도 아마 설에 안 나오겠네요. 전혀 저는 안 관련이 하는 거 없어요. 어때요? 왜냐면 원소의 설에 개수 안 공식이 나오는데. 연산 파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돼요. 저 정도가 좀 난이도 높게 찍는 집합 문제구나. 자, 17번. 자, 제목은 집합의 원소의 모든 개수, 총 개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쌤,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달라요. 최대일 때도 있고 최소일 때가 있어서 극단적인 상태를 찾으셔야 됩니다. 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 자, 문제를 읽어보자. 자, 어느 학교 학생 240명이 있대. 상상해봐, 너희 학교. 네. 자, 두 체험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자, 가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은 체험활동 B를 신청한 학생에 30명 적다야. 자, 나 체험활동 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체험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는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2배였다. 읽혀지나요? 저는 다 읽혀지긴 하는데 읽혀져요? 저거 30명 적다야. 그럼 나조건 이게 국어 시간이다. 자, 체험활동 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체험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 이게 주어야 된다. 주어 는이야 는. 자, 길다. 수식어입니다. 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체험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는 기준이 좀 엄격하네요. 체험활동 A만 신청한, 다시 한번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의 2배였다. 이게 뭔 말일까요?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만이야, 만. A만 신청한 학생 수. 두 배였다. 자, 찬찬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한글로 적혀 있는 문제는 집합의 활용이라고 불려요. 활용 파트는 뭐 국어, 그러니까 3줄 이상 넘어가는 거 활용이에요. 자, 그럼 일단 보자마자 얘들아, 집합 문제다 싶을 땐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자, 너희 학교야. 전체라고 쓸게요. 이게 전이야, 유니버스. 여기 안에는 전체 학생 수 맨 위에 써 있을 거야. 몇 명이라고 적으면 될까? 240. 이래요. 일단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세팅. 꾸며놔. 전체 학생 수 240명. 자, 근데 그 전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기준을 2개 만들어. 기준 2개. 첫 번째 뭐? 야, 너희 체험활동 A 신청했어? 야, A 신청한 사람 이쪽으로 모여라. 라고 상상을 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 국어 신청한 사람 나와. 요만큼의 울타리를 만들면 여기 안에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돼? 그려줄 거야. 얘들아. 얼굴이야. 자, 근데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문제에서 제시된 기준. 체험활동 B 신청한 사람을 포기해서 그리면
B라는 창을 또 신청한 사람 나와. 살짝 겹칠 수 있겠지. 왜냐면 이거는 그때그때 겹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그림을 대충 그리면. 얼굴이에요. 눈도 그래. 자, 얘들아 지금 상상을 해봐. 240명의 울타리가 있어. 야, 체험활동 A 나와! 신청한 사람 나와! 하면은 저기다 넣으면 B 신청한 사람 나와! 해서 모으면 저기 들어갈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색칠해보자. 자, 문제가 뭐라 되겠지? 자, 색칠 잘해야 체험활동 A를 신청한 사람 수는 B 신청한 사람보다 30명 적대. 그럼 이거의 뜻이 그림으로 옮기면 뭔 뜻이야? A를 신청한 사람 수는 B를 신청한 사람 수보다 30명 적어. 라는 말은 떼어내서 그리면 야 A 신청한 사람들 몇 명이야? 30명, 110명, 150명? A명은 B를 신청한 사람 수보다 30명 적다고 했으니까 빼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문제 써있잖아. A 신청한 사람 다 나와. B 신청한 사람 나와. 서로 비교했더니 30명 적대. 그러면 A의 개수가 B보다 30명 적게 해야 되겠죠. 이해돼? 그 말이야 이게. 이게 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림은 내가 뺏어 버린 거야. 같이 단계로. 자, 나 조건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 나가 진짜 핵심이야. 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B라도 신청한 사람을 모으면 그림에서 어디 부분이야? 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B를 신청한 학생 수들은 이 집합에 대한 틀은 어디죠? 어? B만 있는 거. 아, 그 말은 아닌데. B만 있는 거 아닌데. 여집합. A 여집합. 아, 근데 살짝 말이 달라요. 봐봐. A를 신청하지 않았다를 만족시킨 학생들은 야 A 신청 안 한 사람 나와. 여기 A 안 신청했어요. 저 A 안 신청했는데요. 일로 나와. 그러거나 B를 신청한 사람 B는 여기 있잖아. 다시 한번 A를 신청 안 했거나 또는 B를 신청한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색칠하면은 지금 순수한 A를 제외하는 곳이겠죠. 난 이 말을 듣고 싶어. 순수한 A를 제외한 곳이랑 같은 말 아니야? 왜냐면 또는이잖아. 또는. 얘를 해도 되고요. 얘를 해도 돼요. 앞에 거 또는 뒤에 거. 근데 A 신청 안 해도 되는 거고 B라도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B 안쪽과 A가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문장에 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말을 잘 끊어서 읽어봐. 안 왔거나 B라도 신청한 사람 모두 저기. 자, 그래서 그림 이거지. 얘들아, 잘 봐. 전체 유니버스에서 지금 여기 지금 A가 사실 이런 느낌이라고 해. 순수한 A가 아닌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런 사람 수는 체험활동 A만 신청한 사람 수. 얘들아, 여기를 밑줄 치면은 이건 어디 있어? 순수한 A, 여기가 지금 뒷줄인 거지. 자, 이거의 사람 수는 A만 신청한 사람 수에 정확히 2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순수한 A를 잠깐만요. X라고 잡으면 10명, 100명, X명. 그러면 그 순수한 A 바깥에 있는 건 EX 명이나 틀리겠다. 말을 뜻을 보세요. 왜냐면 문자로 세우면 X면 2X. 자, 근데 그러면서 전체 사람 수는 240명을 유지시켜야 돼.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자. 그럼 X는 몇 명이냐? 3X가 240, X는 80 정도. 그래서 지금은 순수한 A는 80으로 결정이 돼요. 나 조건에 의해서. 물론 그 바깥쪽에 240명이 아니 160명이 있겠지. 오케이? 순수한 A가 80명, 그 외에는 2X 160명.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아직 안 따진 게 뭐였냐면 이거야. 그 가족권에서 뭐였죠? A의 명수는 B 명수보다 30명 적다. 그치? 그럼 이번엔 또 새롭게 문자를 잡으면 X만이 다른 문자. 지금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 전체가 있고요. 지금 요 순수한 A 부분에 정확하게 80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80명 딱 주세요.
나머지는 160명이 꽉 차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들아 A랑 B에 겹치는 곳 여기를 살짝 네모명이라고 적으면 다시 한번 A의 사람 수는 B 사람 수보다 30명 적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은 A라는 수는 사람 수는 80명 플러스 4명이 있으니 겹치고까지 포함하면 A 전체 명수 80 플러스 4명. 얘들아 B명은 몇 명으로 잡아야 많이 될까? 그러니까 30명 얘가 더 적어야 돼. 그러면 이 명수랑 저 명수가 30명 차이가 나려면 이번에는 순수한 B 부분은 110명이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겹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자, A를 신청한 사람 수가 B를 신청한 사람 수보다 30명 적게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은 여기 80 플러스 4명 정도가 A의 전체 명수고 B의 전체 명수도 네모 플러스 어떤 수인데 30명 차이가 나려면 네모는 공통이니까 80과 110이 80과 30 차이 나는 게 110밖에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치? 순수한 B는 110이라는 걸 추론해 낼 수 있어. 110 플러스 네모명이어야 차이가 30명이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로 요구한 게 뭐지? A를 모두 신청하는. 자, 가만있어. A와 B를 모두 신청한 사람 수, 즉 여기 부분이 지금 가장 클 때를 구하래. 다시 한번 A, B를 동시에 신청한 사람 수의 최대값 언제일까요? 안 신청한 사람이 없을 때. 그거죠. 바로 A랑 B 울타리 바깥에 0명일 때겠죠. 바깥쪽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신청해야 돼. 내가 감출이 안 되겠어. 예를 들어 한 명, 두 명씩 막 질질 세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한 명, 두 명 바깥에 있으면은 여기가 많아지진 않잖아. 최대한 우린 교집합이 커지길 희망하니까 이 여백 부분이라고 할까? A, B를 다 신청 안 한 학생은 빵명이어야 돼. 240명을 우겨 넣어야 된다고 내 말은. 억지로 우겨 넣어야 엄청 커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 빵명 너 신청 안 해서는 안 돼. 무조건 신청해. 이번 학기 때 신청해야 된다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빵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A가 있는 곳과 B가 있는 곳이 좀 많이 겹칠 텐데 여기가 빵명이라는 건 이 전체 울타리 안에는 전체 사람 수 240명이 다 어거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우리 뭐 배웠어?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하지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알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마지막에 이거 나왔어. 합친 곳의 모든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를 센 뒤 뭐 해야 돼? 각각의 원소 세고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뺀다. 이게 그 유명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에요. 이건 책이 무조건 나와 있어요. 기본 공식이야. 합집합 개수는 각각의 원소에다가 이 겹치는 부분을 뺀다. 한 번 빼줘야 되거든요. 그것 쓸 거예요. 해보자. 그럼 지금은 A 신청하거나 B 신청한 모든 사람 수는 240명이니까 240은 같다. 됐습니까? NA는 몇이죠? 이 NA가 지금 내가 그림을 줬는데 80 플러스 네모죠. 네. 아까 그 겹친 부분을 네모라고 잡았을 때 그리고 ND는 몇이야? 110. 110으로 보여주면 샀어. 30의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뺀다. 지금은 이게 좀 네모이거든, 네모. 이해되니? 그럼 계산을 검사해보자. 검토해보자. 240은 같다. 80 더하기 110은 170이야. 그리고 네모 더하기 네모에 빼기 네모 하면은 네모 하나 날아가니까 네모. 290. 고마워요.
그래서 240은 190 플러스 네모가 되는 그 네모의 중심 몇 대예요? 50. 한 50 정도. 따라 정답은 여기에는 최대 50명까지 겹칠 수 있다 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의 활용 파트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그 라이트 시디나 기능을 참고하시면